어디 이런 불법적인 내란에 같이 동참을 해? 니들 부모들이 있어 밖에. 니네는 나중에 다 내란 때문에 정말 돼. 알아? 자, 12.3 그날 재구성 중인데 이번엔 정보위 의원들 모셨습니다. 박지원 의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원했더니 예? 살이 많이 빠졌네. 10kg 빠졌어야죠. 예. 얼굴이 쏙 빠졌습니다. 예. 저도 지금 3kg 뺐습니다. 운동하십니까? 7위로 뺐습니다. 자, 국정원장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김병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국정원 인사 담당이었습니다. 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오늘도 국정원의 오비들이 다 나오셨네. 자, 아까 방금 그 영상 이건 이제 박선원 의원실에서 받은 건데 저 소리 찍으면서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시민입니다. 시민. 오. 시민이 들어왔던 분 계세요. 야, 정말 전곡을 찌른다. 네. 그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란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네. 친위 구태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근데 너희들 내란으로 처벌될 거야. 야, 또 일반 시민이 저렇게 찍고 네. 그걸 네. 제보한 거예요? 예. 국민이 국회의원보다 윤석열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거 이제 계엄 터지자마자인데 네. 군인들 보고 너희들 내란으로 다 처리될 거야. 네. 내란에 동참한데 네. 진짜 핵심인데. 네. 자, 당시 박지원 의원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저는 서울대 분당병원 조문 갔다가 10시 15분에 저희 여의도 집으로 오는 차 속에서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셨겠다. 미쳤다. 이게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지금 난 천만이가 21세기에 미쳤다 미쳤다. 하고 페이스북에다 미쳤다 쓰고 바로 국회로 들어왔죠. 근데 과거 계엄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떨리진 않으셨어요? 아, 이번에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순간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이건 싸울 수밖에 없다. 저 미친놈들하고 싸우자. 그런데 제가 국회로 들어올 때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정문에 경찰들이 그렇게 완전 봉쇄는 안 했어요. 그걸 걸어서 들어오셨네. 네, 걸어 들어갔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래서 일찍 내가 도착하셔가지고 국회에서 평상시에 많이 쓰는 여보세요.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야. 비켜. 했더니 경찰들이 다 비켜주더라고요. 10시 50분부터 그 정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는데 예. 10시 40분에 도착하셨으니까 경찰들이 서 있기만 하고 완전 봉쇄는 안 했던 그렇죠. 상황. 그래서 내가 박지원이야 하니까 쫙 꿈처럼 예.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늘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다 했더니 비켜주는데 담도 안 넘어가셨네? 안 들어갔죠. 네. 호무도 당당하게 이제 걸어 들어갔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그냥 확 실망했죠. 제가 가니까 한 60명 정도 의원들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언제 150명을 채우느냐 정족수 이래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민희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 의원이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여성 의원들이 지금 뭐 담에 담을 못 넘고 넘어와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안절분절하고 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그 의원식 의장이 150명을 채워야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다리는 게 애타게. 네. 그때 150명 차고 나서도 한동안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들어왔고 예, 그 사이에 18명 데리고 들어왔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더라고요. 추경 의원은 못 본회의장 들어오게. 와야 되는데 그 의원회관으로 갔죠. 의원회가 아니라 당사. 당사로 당사, 가버렸잖아요. 예. 그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구테타 주체죠. 그러니까 주체 세력이. 그런데 한동훈이 어떻게 됐든 이 본회의장으로 왔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박주민 네, 맞아요. 의원이 가서 이제 항의를 해서 내가 하지 마라. 저 겁쟁이라 일이 들어왔지만은 아무튼 18명이 결과적으로 보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잘했어요. 아니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밖에 있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안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안으로 들어와라. 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김병기 의원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교사제네. 아 저는 근데 그날 저 우연하게 저 윤핵관이랑 저녁 식사를 하고 윤핵관이랑 윤핵관 중 한 분 의원이랑 식사를 하고 네. 집에 와서 있는데 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왔죠. 근데 그때 식사할 때 보니까 그 윤핵관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이 가까우니까 바로 들어와서 동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시민들이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경찰들도랑 대치하고 있고. 근데 저 뭐 김병기 의원이다 그러니까 문을 갖다가 시민들이 제 이름을 갖다 불러주니까 그냥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때 좀 일찍 왔습니다. 저 같은 초기에 경우는. 도착한 분들은 보니까 그렇습니다. 큰 저항 없이 들어오셨어. 근데 하여튼 저 나올 때가 그랬었죠. 나올 때 아 이게 보나마나 제가 저 국정원에 있을 때 계엄 업무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계엄 업무의 1번이 계엄이 선포되면 그 동시에 요인을 검거하는 게 1번입니다. 아하. 그래서 나가면 사실 잡힐 줄 알았어요. 문 밖으로 나가면 잡힐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나가는 게 사실 집 부수고 들어올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청소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담담하게 나갈 때 계엄 해제한 이후에요? 아니요 나갈 때 그냥 저 계엄 선포된 계엄 선포되니까 바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아, 집에서 나가는데. 집에서 나가야 되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 어차피 집으로 쳐들어와서 쳐들어와서 집 다 부술 거 아니에요. 뭐 잡으면 그럼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 집이 다 부서지니까. 그렇죠. 예. 그 부인이 그러면 그런 상황을 다 아는데 가지 말라고는 안 합니까? 아니요, 전 뭐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저는 이제 국정원에 있을 때 급해지면 우리는 나 갈게 그러거든요. 그게 버릇인데 그날은 뭐 나 갈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갔다 온다고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갔다 올게. 그런데 이제 나갔는데 없더라고요. 앞에 아무도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 안 왔어. 그때부터 이제 급해지는 겁니다. 이거 왜 없지 그래가지고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계엄 실무하고 다른데 이거 얘네들 뭐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빨리 국회로 가야 되겠다. 어. 잡으러 오기 전에. 그래서 국회로 빨리 들어왔죠. 보좌관 차 타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제 차 타고 갔습니다. 직접 운전해가지고. 아니요, 보좌관이 운전하고. 보좌관이랑 같이 왔는데 재밌는 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속속 결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그러니까 아까 박주민 의원이랑 저 유동수 의원 같은 분들이 야, 너 국정원에 있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의원들이 그렇게 정중동이죠. 그래서 의원들을 좀 웃겨야 되겠다. 웃겨야 되겠다? 예. 아, 너무 긴장해 했으니까? 예. 그래서 난 야, 잡으로만 다녀가지고 난 잡혀보질 않아 잘 모르겠다. 야 그랬는데 안 웃더라고요. 안 웃죠? 그만큼 긴장하는 거죠. 예. 헬기 떴는데 좀 있으면 헬기 들어와가지고 예. 본회의장 쳐들어와서 우리 다 달랑 들려서 가겠구나. 예. 몇 명은 크게 다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자도 저 가면 저 군복 입고 한 2박 3일 저 매달려서 못 잘 테니까 자도 전혀 안 웃더라고요. 전혀 안 웃더라고요. 매달려서 고문 당하는데. 네. 김병기 의원처럼 저렇게 덩치가 크니까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 박선은 지금 현재 네. 당대의 스타입니다. 박선원 의원은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계엄군이 헬기 뜨고 하니까 들어온다. 들어오면 막 곤목을 휘두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 많이 안 아픈 어깨 같은 데로 딱 막아서 맞고 나서 기절한 척 해야지. 다른 사람들 저항하다가 막 두드려 맞을 사이에 난 기절한 척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계획하셨다면서요. 예, 다 지혜가 높은 사람이 아니야. 지혜가 높.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넘어지기 전에 빨리 텔레그램 지워야 되겠다. 텔레그램 열심히 지우고 있어요. 텔레그램 지우고 네. 그 사이에. 저는 누가 나만 건드려라. 너희들은 송장 치우고 살인했다 소리. 나는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70대 중반이다. 소리만 하면 지르면 돼요. 이놈들 박지원 친다 이러고. 그러면 뭐 저는 뭐 송장 치우고 살인했다는 소리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박선원 의원이 지혜가 좋아서 재밌는 스토리 한번. 박선원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방 맞으면 빨리 기절한 척 해가지고 다른 사람 두드려 맞는 사이에 나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겠다. 야, 저 사진 나오네, 저 해제 직후에 예. 사진 올릴. 예. 저게요. 네. 사실 뉴스원 기자가 찍었는데 고약한 기자예요. 저게 6시간 동안을 본회의장 저기 해제될 때까지 예. 밤샜었죠. 대개는 다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이라도 지키자 예. 하고 3시간 4시간 되니까 졸릴 것 아니에요. 저렇게 잤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예. 아니, 권하게. 70대 중반이 아니라 80대 초반이시 참 80대. 나 막 쓰러져 죽는다 아이 말. 그걸로 협박해야 되겠구나. 김병현 의원도 당연히 헬기 들어오고 여차하면은 707이 대단한 부대니까 뚫고 저는 들어오겠다. 그래서 저 부승찬 의원님이랑 저 그 주위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이게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맞는 법. 맞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아. 머리를 보호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맞아라. 그럼 이게 급소는 피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맞는 법이 또 있어요? 그렇죠. 죽진 않아야 되잖아요. 저 기절할 수는 없고. 이게 가오가 있지 기절. 죄송합니다. 곤봉으로 때릴 때 어떻게 맞는 게 덜 머리는 다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덤벼야 되잖아요, 또. 80년 광주를 생각하면은 M16에 이제 대검을 착공하고 왔다 그러면은 찌르려고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피하면 그다음에 이제 개머리판으로 개머리판으로.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머리판에 올 때 어깨로 맞고 쓰러진다. 밀려가지고 그 의자 밑으로 뻗자. 뻗자는 게 계획이셨고. 예, 그게 저 계획이. 그 전에 개혁문들이 쳐들어오면 내 휴대폰을 뺏길 테니까 휴대폰에 예. 텔레그램 빨리 삭제해야 아니 되겠다.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참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들 뭐 하시나 텔레그램 지워야지. 전 놀란 게 열심히 지웠어요. 놀란 게 국정원 나이. 그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핸드폰을 켜고 있다는데 놀랐어요. 이게 핸드폰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핸드폰이 자기 위치 노출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지금 사실 잘 끝났길래 망정이지 핸드폰부터 꺼야 되거든요. 원래. 저는 사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예. 예. 내 위치 추적을 할까봐. 그렇죠. 예. 근데 핸드폰을 다 들고 핸드폰으로 뭐 보고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 핸드폰을 가져와야 돼. 국정원 출신과 아닌 사람들 출신인데 차이가 있는 거죠. 국정원 출신으로서 내 위치 파악을 못하도록 핸드폰 놓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 핸드폰을. 다른 핸드폰을. 그런데 사실 5,200만 우리 국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가 됐기 때문에 네. 개업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세요. 위치가 노출되면 사람 안 가지고 다녀. 위치가 노출되면 안 돼. 근데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 모여 있는데 위치 놓칠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렇지. 다 모여 있는데. 자, 그 박선원 의원실에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그 다음 영상 중에 시민들과 직원 그 국회 직원이 대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개조였습니다. 하나는 본회의장 안에서 막는 팀이 하나 있었고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막는 우리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거기서 이제 막았는데 그때도 많은 그 국회 보좌진들이 몸싸움에서 많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반란군들아. 길 건너에서 지금 소리치는 거고 시민들이 진짜 야. 저 국회 수소 충전소 저기가 지금 결집 장소. 저기가 수소 충전 수방사도 저쪽으로 오고 방첩사도 저쪽으로 와가지고 국회의원들로 저쪽으로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들도 저리 넘어오고 그게 저기 다 모였네 결국. 경찰도 저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방사랑 들어오면 안내해 줘야 되니까 경찰, 수방사, 방첩사, 국회의원 다 저쪽으로 몰렸죠. 그러니까 저게 넘어가기 쉽다 그래서 예. 꼭 공터가 있으니까 네, 약간 공터가 개헌군도 모이고 국회의원도 모이고 다른 영상 또 들어봐 주세요. 설명 좀 들어보게. 자, 박선원 의원실에서 근데 방금 누구 넘어졌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저 사람들이 힘 써가지고 툭 치면 넘어져요. 네, 저 친구들이 힘을 진짜 더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이 막 끌어안고 못 가게. 네. 근데 안기령이다. 안기령 총구를 막았잖아. 안기령이네. 다른 각도 이게 처음 봤네 이건. 네.
그러니까 뒤로 빠져주잖아요. 좀 넘어지지 넘어지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훈련받은 군인들이 특수부대원들인데 툭 치면 넘어져 일반인들이니까. 힘을 저는- 썼으면 넘어지죠. 제가 들어가면서 맨 먼저 내가 공격당해서 맨 먼저 쓰러지자. 그럼 실려 나가면 박지원 죽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제 역할은 죽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보면은 덤벼서 싸울 수가 없잖아. 힘이 사실 없으니까. 사실 저 보면은 군인들이 자제를 잘한 겁니다. 그건 그렇죠.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렇죠. 헌재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네, 대응해서 덕분에 지금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흥분된 상태거든요. 근데 저게 저희가 옛날에 보면 표현하듯이 가스가 가득 찬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나면 되는데 누군가가 해서 흥분해가지고 성냥개비라도 하나 튀겨버리면요. 던지면 저게 이제 대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왜냐면 뭐가 하나 펑 터지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반응하거든요. 그렇지. 총을 쏠 수도 있고 한 명 쏘면 다 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한쪽은 총을 갖고 있고 한쪽은 무기를 갖고 공포탄이라도 한쪽은 전혀- 쏘면은 그냥- 네, 공포탄이 본인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몰랐을 때 공포탄이 가까운 데서 맞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공포탄도 맞으면 어. 네. 10m 거리 내에서 저 소총 공포탄 맞으면 큰일 납니다. 예. 실탄 아니고 공포탄 아니, 공포탄 있다고 맞으면 큰일 하더라도 납니다. 예. 그때 한 사람이라도 공포탄을 쐈으면 누군가 죽거나 다쳤을 예, 거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 막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그러면 사태가 시민들도 막 흥분하고 그렇죠. 군인들도 그걸 막아야 되니까. 예, 흥분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저 서로 자제를 잘하고 시민들도 저희 시민들 참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게 시민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도 일정 수준을 안 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서로 성숙된 시민 의식을 자극하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무슨 뭐 몽둥이를 든다든지 의자를 든다든지 의자를 들어서 밀친다든지 이런 짓을 안 했죠. 몸으로만 막 몸으로만 계속 막아내. 그러니까 소화기 터뜨리고. 예. 근데 그 박진원 의원님은 내 역할은 여기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누가 건들면 나는 쓰러지니까 그래서 실려 나가면은 그 사진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국회로 다 모인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내 역할. 나라를 내라를 살리는 길이다. 종식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야. 아무도 안 쳐. 다 아니까 우리 원장님 각자 각오를 다 따로 하셨구나. 박준호 의원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게 이 계엄을 해제하거나 또 국민들 이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 자리에서 내가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야. 아니 저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부터 707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12월 2일 날도 영외 훈련, 2004년구 바깥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12월 2일도 영내 훈련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기 태세에 들어간 대기 태세 거고. 미리 아셨다나요? 그걸. 네, 12월 3일 9시부터 이제 자야 되는데 안 자요. 군인들이. 예, 특전사도 안 자고 707도 안 자고 이때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707이 제일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헬기 떴을 때 본회의장 내부에서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뚫릴 것 같다. 헬기 왔다. 그렇죠. 헬기 소리에 그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던데 다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게 생각을 했던 게 시간 재고 있었거든요. 네. 아, 헬기 착륙 그러면 언제쯤 언제쯤 들어오겠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안 오는 겁니다. 그 헬기 착륙을 할 곳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본관이랑 저희 축구장. 예. 축구장에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와도 40분이면 오거든요. 4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항이 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어떤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분명히 군인이 자제하는 거다. 또는 전혀 반대로 군인끼리 충돌했을 수 있다. 안에서 생각하시기에 예. 충분히 오고도 남는 시간인데 시간이 훨씬 지난 거죠. 우리 보좌관들과 직원들이 제대로 잘 맞고 있거나 아니면 군인들끼리 충돌했거나. 그러니까 근데 군인이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런 어떤 경우는 벌어졌는데 이렇게 잘하면은 이 사태가 그 본관이 침입 안 당하고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했었습니다. 만약에 본회의 해제되기 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핵이 들어오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내가 끌려가겠구나. 예. 그래서 그 때리면은 아니 때리면이 아니고요. 이러고 가서 가만히 있잖아. 공간을 그 출입구는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출입구를 막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막자라고. 예. 가서 전부 출입구를 쓰면 150명을 어쨌거나 뚫고 끌어내더라도
거기서밖에 끌어.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표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들어오면 표결을 못 하는 거니까. 표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김병규 의원님 이제 설명하신 부분이 뭐냐면 11시 50분부터 네. 12시 32분까지 네. 약 42분 정도의 시간 사이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시 50분 정도에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11시 10분에서 12시 그 정도는 10분에서 와야죠. 12시 30분 사이 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이제 뭐 다 깨뜨리고 들어와서 이제 했어야 되는데. 연막탄 터뜨리고 어. 예? 해서 우리가 잡혀가는 끌려가는 시간이 한 12시 10분에서 30분 사이일 거로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152명 된 게 12시 32분이란 말이에요. 아, 그때까지 150명도 안 됐어. 예, 안 됐어요. 됐죠.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150명으로 해제되기 전에 들어오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해제 못하고 우리 끌려가겠다. 네. 와, 아슬아슬했네. 그 안에서 이제 진짜. 저희 보좌관이 운동권 출신이 있고 덩치가 이렇게 커요. 예. 그 친구가 화염병을 터뜨렸는데 어. 그 계엄군 들어올 아, 때 소화기. 소화기. 화염병하고 소화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정말 안 됩니다. 네. 불 그런데 끄는 거하고 불 끄는 소화기를 거. 터뜨렸는데 처음에 그 계엄군들이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엉뚱한 데를 들어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계엄군들이 주체를 군산 가서 반다라 씨한테 물어가지고 정하듯이 국회 지도 하나가 신뢰도가 없었던가 봐요. 거기를 때려 부셔가지고 오는데 거기가 창고니까 아, 잘못 들어가서 예, 시간이 또 걸렸다. 저쪽으로 돌아서 이제 옛날 기자실 그리 들어오는데 그리 옮기면서 그러더래요. 자기들끼리. 야, 국회가 이렇게 크냐? 아, 해서 거기를 치고 대형군들끼리 하던 들어오니까 얘기가. 이 소화기를 우리 보좌관이 뿌린 것이 보좌관들 역할이 진짜 컸어요. 보좌관들 아니었으면은 물론 소극적으로도 응대했지만 아무도 없으면 그냥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도 했지만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보좌관들이 철저히 또 잘 막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옛날에는 국회 싸움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때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다. 이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숙달된 조교야. 싸움을 잘해요. 당직자하고 그리고 보좌관들이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그렇죠. 어딜 막아야 되고 무엇으로 막아야 되고 다 알아가지고 금방 보니까 한 3,400명 되더라고요. 네. 조금 지나니까 한 4,500명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워낙 잘 막았대요. 길목을. 이 보좌관 당직자들은 진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잘해요. 그 덕도 크게 받고. 그러면 30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30분이 성원이 됐는데 150분 넘었는데 한 30분간 표결을 못 했잖아요. 네. 그때 또 난리 났다면서요. 그 안에서. 그렇죠. 네. 네. 시스템을 다 새로 장착을 해가지고 일단 전광판 새로 투개표하는 그거 네. 새로 장착을 했는데 하루 전 그러니까 12월 2일 처음 도입했대요. 그날 한번 켜보고 한 번도 안 써봤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또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국회의장의 나름대로 소신도 있으시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30분 우원식 나가서. 국회의장이 빨리 150명이 넘었으니까 때려라 하고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절차가 중요하지 않냐. 정부에서 계엄을 선포하면은 국회로 즉각 통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통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통보. 통보를 안 해줘. 통보를 안 해주니까 뭐 굉장히 기다리고 저도 악을 많이 썼는데 하다가 이제 언론에 발표됐기 때문에 통보를 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간주를 한다. 간주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해제 결의를 했어요. 통보 그럼- 받고 해제했어야 되는데 통보를 네. 안 해주니까 네. 그것도 시간을 또 잡아먹는 요인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에서도 이제 또 그 송달 안 됐을 때 우리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하는 이렇게 것처럼. 법적 해석을 하던데 그래가지고 의결을 해서 그 의결을 정부로 송부를 해요. 국회에서. 그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식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이걸 했죠.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차, 3차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2차, 3차를 모색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여기저기 물어봤으니까 56사하고 52사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동원할 수 예. 있는 있느냐.
예. 그리고 특전사 안 한다고 가버렸으니까. 예. 저는 제일 의심하는 게 그 계엄 해제 후 삼청동 안가에서 예. 법무부 장관, 예, 예.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법제처장, 민정수석 사자 회동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했느냐? 거기서 이걸 휴대폰 지금 바꾸고. 끝나고 나와서 다 일제히 다 그렇죠. 이상민 장관만 안 바꾸고 다 바꿨단 말이에요. 난 그게 좀 제일 의심스럽고 그다음 제2의 그 계엄 검토를 했을까요? 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지 않고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계엄을 검토하고 검토했는데 못한 거고 지금 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쿠데타 그다음 내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들 잊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기획을 어느 단계에서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이 단계를 어떻게 동원하려고 일선 이선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도 없어졌고 사실은 지금 뭐 이 계엄을 갖다가 하는데 뭐 저지하는데 어떤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계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도 있고 있거든요. 이거 옥석을 분명히 다 가려야 됩니다. 수사하다가 멈춰졌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획 단계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사상 어떤 쿠데타보다도 기획은 굉장히 잘 된 기획입니다. 기획 자체는. 대통령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대통령.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계엄사령관 그러니까 저 참모총장입니다. 특전사령관 이거 저 동원할 수 있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그다음에 탱크 부대장까지 다 동원했거든요. 수방사령관도 나오고. 수방사령관 당연히 동원했고요. 이게 모든 게 이렇게 결집된 쿠데타군이 역사상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나라도. 직접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은 내란을 획책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다 동원한 거잖아요. 다 동원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민이랑 맞닥뜨리는 걸 갖다 저 예상을 시민이 이렇게 저항할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 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좀 이렇게 빨리 올 모일 줄도 몰랐죠, 이거. 몰랐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그렇게 빨리 제가 굉장히 일찍 갔는데 이미 국회를 다 둘러싸고 있더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예. 그 대목에서. 예. 본인이 계엄 선포를 듣자마자 차 타고 바로 그 라이브를 켜가지고 시민들 보고 오라고 했고 예. 그때 시민들이 몇만 명이 왔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또 군인들이 자제할 요인이 없잖아요. 시민들을 보고 자제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데타 이거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근데 지난 내란에서 5.18에 대한 내란을 갖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처벌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면을 한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내란 주무자들은 반드시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다. 네, 이 내란죄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직위원에 의해서 엉망으로 사실상 비밀 비공개 재판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재수사돼야 되는데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이게. 아까 그 추경호 예.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그 단상에서 계속 전화를 받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12시 반쯤 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전화 와가지고 1시 반 이후에 하자고.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음. 1시 반 이후에 하자. 네. 그래서 또 국회의장이 시간을 좀 기다려준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정말로 네. 그렇게 했으면은 그 해제하고 2분인가 1분 있다가 단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경호가 한 거죠. 네. 네, 아주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네. 추경호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아까 삼청동 안가 사자회동 네, 사자회동.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2 계엄을 모의했을 거다. 이분들이 윤석열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상목 대행의 A4 쪽지. 예. 우리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청문회 할 때 A4 용지 이게 쪽지냐? A4 용지가 쪽지야? 그러니까 접었습니다. 네. 접어가지고 이게 쪽지냐? 라고 했는데 사실 이 A4 용지를 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F4 예.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방송이니까 뭐 F4 얘기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자기는 안 봤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안 봤다. 기재부는 국정원하고 기재부가 1급 공무원이 제일 많아요. 1급 회의를 했습니다. 1급 회의를 했죠. 여기에서 구체적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계엄을 하고 대통령이 문건을 줬는데 그걸 안 보고 와서 했다는 건 말도 안 그건 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내란 특검이 돼서 이 삼청동 사자회동 F4 예.
A4 용지에 F4 기재부 1급 회의 여기에서 나오면은 내란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나온다. 국회를 대체할 기관을 만들려고 네.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산이죠, 예산. 예산. 국가 비상입법기구인데 예. 우리 원장님께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고 저도 5년 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문건을 주시면 예. 제일 먼저 뭐냐면 이건 내 인사인가? 내 인상. 나를 지금 저기 총리 시키려고 한가? 아니 그런 것부터 봐요. 그렇지. 봐야죠, 아니, 내용을. 대통령이 문건을 주시는데 안 봐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제 이번 계엄 계기로 나를 총리를 시키려나 보나. 아니 한덕수 물러가게 한단 말이야. 그 진작부터 있었으니까 안 볼 수가 없고 네. 접어도 차 속에서 보게 돼 있고. 당연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걸 하는 끝까지 거예요. 안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3번 접었다는 것도 말도 안 원장님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어떠십니까?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니까. 소리잖아요. 공자님도 봐요. 공자님도 봐요. 그리고 오신 김에 요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상임위별로 쫙 한 번씩 돌고 나서 또 다시 모실 건데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12.3에 대한 수사는 지금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억을 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고 가십시오. 그 한덕수 총리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DJ 정부에서 발탁도 하셨잖아요. 내가 잘못했죠. 그리고 그 부인도 잘 아시잖아요. 오랜 세월. 그리고 부인이 무속에 굉장히 심취했다는 것도 잘 아시고. 이번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하려고는 하는데 못한다? 저 부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부인의 의지가 강해요? 권력력이 강해요. 아하.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그제로 한덕수 대행이 자기도 출마를 굳혔대요. 마음으로는. 네, 굳혀서 내심. 지금 내일 모레 예. 목요일 날 추대. 추경 시정연설을 하러 나와서 아하. 거기서 소신껏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 국회다 대행으로 시정연설 와가지고. 시정연설 나와서 이제 소신껏 세게 하면은 질러댄다 이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어쩌고 하면은 정면으로 반박해가지고. 반박한다.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극우 보수들은 야 한덕수 똑똑하네 아하. 이 이미지를 심고 아하. 두 번째는 트럼프의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왕인데 한덕수하고 전화하면서 당신 대통령 나올래? 하고 물은 것은 관세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흥분시켜놨어요. 그렇지.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국회 본회의 질문을 국민의힘 의원이 하니까 알래스카 LNG 유전을 할 것 같이 예, 가스. 하면은 이 관세 협정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다음 날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제가 2번 물었어요. 이거 하느냐? 예. 안 한다고 딱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미 재무장관 미국 2+2. 통상본부장하고 네 분이 회의를 하는데 목요일 날. 우리 산자부 장관 안덕근 장관은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걸 퍼주는. 그렇죠. 퍼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은 일본한테 퍼주고 네. 한덕수는 미국한테 미국한테 퍼줘가지고 일단 관세 협상을 잘하고 있다. 자기가 해결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 네.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이고 세 번째로는 나는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하겠다. 개헌도 들어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고건 뭐 반기문, 박관용, 손학규 이 사람들이 지지 성명을 낸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만은 한덕수도 한덕수 부인도 특히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무속에 나라가 망했는데 한덕수 부인은 김건희 무속에 대해서는 어머니급입니다. 어머니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그것 때문에도 못 된다라고 하지만은 한덕수 성격이 이 관료 출신이라 배짱이 없어요. 수양보들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휘날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4월 8일 날 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윤건희가 한덕수 시키려고 했다. 예, 예. 이게부터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2%에서 7% 올라갔고 나는 두 자리 숫자라고 가리라고 봐요. 예. 그래가지고 단일화 할 건데 어. 단일화 할 건데 한덕수는 이재명한테 자기 지지도가 올라가야 나오지. 그건 지금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재명하고 비등비등 해야죠 최소한. 그렇죠. 예,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버퍼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대치가. 보면 갤럽 아니고 다른 데도 1대1 붙여보면 안 돼요. 이 국민의힘 예. 이 사람들 다 합쳐놔도 예. 이재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저는 때문에 결과가 못 나올 것이다.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온다. 마지막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나가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있는데 간복이 다는 거죠. 몸집 체중 올리고. 시정 연설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미국, 예. 퍼주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칭찬받고 예. 그거 가지고 개헌. 개헌 얘기하면서 예. 동력 삼아가지고 예. 총리 출신들 지지선언 받고 예. 그런데 그 총리 출신들 제가 성명만 나오면 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들이 윤석열 지지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면은 조용히 있으라. 거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아 이제 또 뭐 이재명 지지가 높으니까 그건 이재명 안 된다? 아 이재명이 무슨 윤석열 같이 내란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김대중이 얼마나 많은 모략과 비판을 받았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가장 성공한 대통령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 제가 얘기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은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되는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미국만 확신하는 건 아니고 다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 다들. 글쎄. 그러니까 예. 저는 저는 국민의힘도 확신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기했고 윤석열은 탄핵되고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한덕수만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덕수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니까요. 결국 못 나온다. 예, 그러니까 당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한덕수 내보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저는 정치 안 할 테니까 우리가 당권 먹자. 이런 속셈이에요. 그래서 못 나와요. 결국은 못 나올 것이다. 예. 5월 4일까지인데 국민의힘 후보 5월 3일 날 결정돼요. 하루 만에 결정해야 돼. 예. 근데 그 마지막까지 버티고 간을 볼 것이다. 그때까지 간을 보면서 자기 체중을 올려보는데 문제는 이재명보다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면 나오는데 어떻게 못 더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더 나옵니까 그게. 자, 그 소위 원로 전직 총리, 국회의장, 이낙연 이 사람들 다 조심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덕수 뒤에 줄 설 사람들을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 자기들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지. 자, 한덕수 전문가 저희가 따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